왜 영어 배우기가 어려울까요? 초중고 대학까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영어를 공부하지만 영어에 대해 자신 있다고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험과 문법 위주의 학습 방법 등의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와 한국어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가 문법적 구조, 표현 방식, 어순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점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주요 차이를 중심으로 왜 영어가 한국인에게 어려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어순의 차이. 자유로운 어순. 고정된 어순. 한국어는 조사를 통해 문장 내 단어의 문법적 역할을 표시하기 때문에 어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과를 먹는다와 사과를 나는 먹는다는 모두 이해 가능하고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어는 문장의 의미가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고정된 어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어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I eat apples와 apples eat I는 나는 사과를 먹는다에서 사과는 나를 먹는다로 어순이 바뀌며 의미가 아예 달라지거나 문법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어순이 엄격한 영어의 문장 구조가 한국인에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조사와 어미의 부재. 단어의 위치가 의미를 결정.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를 통해 문법적 역할을 명확히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명확하고 직관적입니다. 을을이라는 목적어 조사가 있으면 쉽게 목적어임을 알 수 있죠. 반면 영어는 이런 조사가 없고 어순과 전치사에 의해 문장 관계가 표현됩니다. 어순이 달라지면 문장 의미도 바뀌기 때문에 전치사나 어순을 틀리면 의미 전달이 왜곡됩니다. 한국인은 조사로 익숙한 문법 구조에서 벗어나 영어의 어순과 전치사 규칙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교차어와 굴절어의 차이. 한국어는 교차어로서 조사와 어미 변형을 통해 문법적 기능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 먹다는 먹는다 현재형, 먹었다 과거형, 먹겠다 미래형으로 변화의 시제를 표시합니다. 영어는 굴절어적 특성이 있어 동사나 명사가 변화하면서 시제, 인칭, 수 등을 표시합니다. 굴절어는 단어의 형태가 문법적 역할에 따라 변형되는 언어를 말합니다. 동사를 말할 때 현재형, 과거형이 바뀌거나 명사가 주어, 목적어, 소유격에 따라 바뀌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run은 시제에 따라 ran, running, will run으로 형태가 변합니다. 또한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가 혼재되어 있어 한국인 입장에서 동사의 불규칙 변화가 학습하기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4. 관사, 전치사 등의 개념. 한국어에는 영어의 관사, 더나, 전치사 in, at, 논과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관사와 전치사가 문장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인은 그 차이를 구별하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in the room과 at the room은 위치에 대한 느낌이 다르고 한국어로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쉽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5. 시제와 조동사 표현 방식의 차이. 한국어는 어미 변화를 통해 시제를 표현하는데 영어에서는 조동사와 다양한 시제 구조를 사용합니다. 또한 조동사는 의지, 가능성 등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I can go는 가능성을, I will go는 의지를 나타내며 이런 표현 방식이 한국인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조동사 대신 어미나 문맥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요약.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한국인은 영어에서 위치, 어순, 동사 변화와 같은 구조를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국어는 단어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나 어미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지만 영어는 어순과 동사 변화가 문장의 문법과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적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 영어 학습 방법.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1. 실생활에 밀접한 표현 중심 학습.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여행,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 표현을 먼저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환경에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전화 영어, 이메일 표현 등이나 여행에서 필요한 간단한 의사소통 표현으로 길 묻기, 예약하기 등을 중심으로 배우면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2. 번역을 활용한 의미 파악. 단어를 많이 외우고 문법적인 지식이 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을 학습할 때 한국어 번역과 영어를 나란히 두고 비교하면서 어순과 의미 전달 방식의 차이를 익히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영어와 한국어 간의 구조적 차이를 쉽게 이해하고 영어 문장을 문법적 구조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3. 영어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한 문장 구조 연습.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로워도 의미가 변하지 않지만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에 고정된 어순을 갖습니다. 초급 수준에서 영어 문장을 만들 때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어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먼저 연습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을 배울 때 단어를 조합하여 전체 구조를 만드는 연습을 반복하여 어순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 점차 복잡한 문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4. 청취와 발음을 동시에 강화하는 연습. 청취와 발음 연습을 꾸준히 하면 영어에 대한 친숙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늦게 공부를 시작한 학습자는 발음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리내어 읽고 따라 말하는 연습을 반복하며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나 일상 대화 중심의 짧은 청취 자료를 선택해 반복하여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하거나 실제 대화 상황을 상상하며 발음과 억양에 집중하는 학습을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5. 문법보다 의미 전달에 집중하는 대화 연습. 중년 학습자는 문법보다는 의사소통의 의미 전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법적 완성도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 간단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학습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Can you help me? 와 같이 의미 전달이 분명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법적 오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연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문법적 오류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오류 과정을 통해서 문법을 완성해가는 연습을 하시면 완벽에 가까운 영어를 말하거나 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6. 실용적 목표 설정과 꾸준한 학습 습관. 영포자였거나 늦게나마 영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 하루 10분에서 15분이라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짧게나마 꾸준히 반복하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면 학습 효율이 높아집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기본 인사 표현 익히기와 같은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끼고 학습 의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새로운 단어의 암기와 좀 더 수준 높은 회화, 장문 독해 등으로 목표를 조정해 나가는 게 학습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7. 학습 부담을 줄이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 영어에 초보인 사람이나 뒤늦게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는 부담을 줄이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뉴스 등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로 학습하는 방법도 유익합니다. 영어로 된 노래, 간단한 팟캐스트 또는 오디오북 등을 활용하면 영어 학습이 단조롭지 않게 느껴지며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영어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영어 학습 모임을 만들어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중년 이후 영어 학습자는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표현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면서 영어에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꾸준히 반복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학습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영어 학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